2026년 북한 지역 연구의 상반기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상반기는 남북 접경 지역을 평화와 통일의 전진기지로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으로서 통일 선도 지역으로서의 경기 북부 접경 지역 발전 방해라는 주제로 김용 박사님께서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접경 지역을 지금 계속해서 같이 연구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경기 북부 지역은 접경 지역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지역입니다. 한반도에서도 중심이지만 또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심이고 또 그동안의 남북 간의 관계가 이 지역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판문점도 경기 북부에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기도가 이제 개성도 이제 우리 쪽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다 거기도 이제 경기 북부로 들어가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이 지역은 한반도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고 또 남북 간에 있어서도 평화와 화합을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는 한번 물론 지금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개성공단에서 남북의 교류 협력을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참 지금 이제 내 고향 뭐 여자 축구단이 5월 20일 날 지금 이제 우리 수원 FC 위men하고 이제 경기를 하게 돼서 5월 17일 날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12년 만에 또 오게 되는데 그동안에 막혔던 또 이 길이 또 이들을 통해서 또 이제 또 시작을 할 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치, 군사,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한반도에서 매우 중추적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연계 하나의 그 주요 관문이라고 볼 수 있고 주요 교통망이 또 여기를 통해서 이제 남북을 통과하고 갑니다. 네, 평화와 화합의 창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지역은 우리 국민들에게 또 북한의 주민들에게도 많은 희망을 주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평화와 화합의 하나의 창출 지역으로서. 그러나 이 지역은 또 남북 간의 군사적인 대치가 가장 극심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경제 발전의 하나의 견인화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북아 경제권 내에서도 이 지역은 하나의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토의 중심 지역이 아닌 국토의 변방 지역으로서 이제 참 안타까운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되고 미래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이 통일 시대에는 다시 국토의 중심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지역 발전 패러다임을 모색할 과거에는 농경 사회였지만 지금은 이미 이제 첨단 산업들이 많이 이 경기 남부 지역에 발전해 있기 때문에 바로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렇게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기 북부 지역이 어디가 경기 북부 지역인가 이렇게 이제 궁금해 생각할 겁니다. 지금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은 이제 10개 시군으로 그래서 8개 시와 2개 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접경 지역은 15개 접경 지역인데 경기도가 속해 있는 접경 지역은 고양시, 파주,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지금 군사 시설 혹은 군사 훈련장이 많은 곳이 또 이제 포천시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450만 평짜리의 하나의 비행 폭격 훈련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경기 북부는 중요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지역의 군사력이 아주 남북한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인구나 면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도 뭐 355만 뭐 이렇게 돼 있고. 네, 지나가시죠. 이 북부지역. 지정학적으로도 여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한반도 중앙 수도권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하류 지역을 통과해서 들어올 때 이 지역이 이제 바로 수도권의 하나의 관문으로서 이제 통과하게 되는 그런 지역이고, 이제 서해에서 들어오는 과거의 그 역사적으로 물류가 이곳을 이제 또 통과해서 들어오고, 미래에도 국제해상교역 및 물류의 중심지로서의 그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남북 간의 군사적인 그런 대치로 인해서 이 지역에 이제 개발을 할 수 없고, 또 이제 드나들 수 없기 때문에 한반도 중요한 생태축이 이곳에 이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중앙 생태축의 중심지 한강 하류에서 이제 쭉 육지를 올라와서 수도권 주요 산업이라든지 이런 곳이 지금 이곳과 거의 지금 맞닿아 있죠. 그래서 한반도 서부 지역 산업의 중심지라고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이 미래에는 그렇게 될 거고, 지금은 이제 경기 남부 지역이 한반도 서부 지역의 산업의 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경기 북부 지역인 고양시라든지 파주 그리고 연천까지도 이제 산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옆에 지도를 보시면은 국토 간선 도로망이 이 북쪽으로 7개, 세븐, 동서로 이제 9개, 세븐 바이 나인. 이게 이제 국토종합계획에서 계획을 해놨는데, 경기 북부 지역에는 이 2축, 3축, 4축, 그리고 동서 1축, 이런 라인들이 이제 여기서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문이 열리기만 하면 올라가고, 지금 이제 과거에 있었던 것은 경의선이라든지 경원선, 그리고 국도 1호, 또 국도 3호,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경기 북부를 통과해서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수도권에서 황해와 환동해를 연결하는 간선 철도망인 경원선이 이 경기 북부 지역을 통과하는 물류 거점지대입니다. 경원선은 이제 한반도의 추가령 구조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저 원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어떤 그 단층 활동에 의해서 거대한 단층이 이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생겨가지고 그 지역이 움푹 이렇게 파져가지고 이제 수도에서부터 원산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그 지리적 경로,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또 화산 활동에 의해서 철원과 연천 지역에는 넓은 평야가 있고, 저 평강 지역에는 또 이제 고온지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용암 이제 대지이기도 합니다. 교류협력은 이제 상징 공간으로서 그동안에 이제 남북 간의 대화 교류의 창출 공간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그 개성공단 자리에는 2개 사단, 북한군의 이제 아주 그 훈련받은 그런 군대가 있는 그런 이제 2개 사단과 1개 연대가 그 지역에서 이제 15km 뒤로 이제 물러나서 이 개성공단을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성공단 조성할 때 이제 100만 평을 조성을 1단계로 할 때 딱 들어가서 보니까 평평한 땅이기 때문에 100만 평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1단계로 100만 평, 2단계로 300만 평, 3단계로 400만 평에서 800만 평의 공단을 이곳에 이제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까지 해서 약 한 2천만 평의
도시를 형성할 그런 아주 계획을 했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북한에서도 상당히 꿈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 참 남북 간의 관계가 어려웠고 국제적인 관계가 어려움에 따라서 또다시 지금은 이제 길이 막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할 때 남쪽에는 대성동 마을, 북쪽에는 기정동 마을을 비무장지대 안에 남겨놨습니다. 이게 다 경기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성동 마을과 기정동 마을은 비무장지대에 있지만 비무장지대 휴전선은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은 이게 어떤 철조망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바로 또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제 정말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두 마을이 함께 농사도 짓고 산업도 함께 하는 그러한 평화와 화합의 하나의 그 지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공의 협력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는 한반도의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많은 그 역사적인 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시대의 유적, 고대국가의 유적, 이런 유적들, 그리고 한반도에 있어서의 이 지역은 정말 격전지였어요. 삼국시대에 보면은. 그래서 고구려의 유적들이 보면은 그 연천 지역 같은 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이제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 이와 같이 경기 북부 지역은 역사적으로 이 지역을 차지하는 나라가 한반도를 이렇게 이제 경영하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역사적인 그런 격투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한반도의 역사 중추지대. 고려도 이제 개성에서 474년, 조선 이제 한양에서 518년 이렇게 해서 정말 1000년 가까이 이렇게 이 한반도에서 참 고려와 조선이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정전체제 하에서는 남북 간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군사력 대치의 그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사적 관점에 있어서도 2차 대전 후 동서냉전의 마지막 산물인 지금 비무장지대와 이의 상징인 판문점이 여기 입지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하나의 그 관심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서울의 관문지대로 고대로부터 대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고 21세기 신실크로드 하나 중간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반도 중앙지대에서 내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그러한 가교로서의 그 역할이니까 또한 이제 한반도 경제권의 중심지대로 부상 가능한 지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2차 국토종합계획을 세웠던 1979년도에는 정말 어떠한 산업도 이제 참 필요한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염 산업까지도 지방자치단체 저 남쪽으로 가면은 좀 달라고 이렇게 하는 때였어요. 그리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 그러나 지금은 이제 첨단 산업이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고 이러한 산업들이 이제 아마 새롭게 이 지역에 들어설 것으로 미래에는 기대를 합니다. 네, 이 지역의 이제 적경지역 발전 방향, 국가 계획상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죠. 국토종합계획, 국가의 최고의 하나의 최상위 국가 공간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1차 국토종합 개발계획이라고 했어요. 72년에서 81년, 2차도 국토종합 개발계획이라고 했습니다. 3차까지도 국토종합 개발계획에서 이제 세웠는데 이제 2차, 3차 가면서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됐어요. 그래서 개발이라는 말을 빼고 이제 4차부터는 국토종합계획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20년
지금은 5차 국토 종합계획 2020년부터 2040년 저희가 70년대에 2차 국토 종합계획을 세우고 1차 국토 종합계획은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그 선진으로 나아간 국가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세웠고 2차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이제 세웠습니다. 이때만 해도 1980년이니까 2000년에 가면 통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꿈을 꾸었어요. 근데 2000년이 되어도 통일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때 남북 간에 이제 처음 6.15 공동선언도 나오고 그런 때 꿈은 있었지만 그래서 2000년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2020년도는 충분히 통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4차 국토종합계획부터는 통일을 향한 그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을 맞이했는데 오히려 더 경색된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또 2040년을 바라보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국토계획 중에서 경기 북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때는 이야기했는가? 1차 국토계획 때는 경기 북부는 손을 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남과 북이 아직 군사적으로 가장 긴장된 어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서울의정부 및 문산 축은 군사 기능이다 이렇게 국토개발에다가 그 기능을 해놨어요. 이게 모든 것이 군사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임진강유역 관계시설 개발 자주 이제 임진강유역에서 그런 홍수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은 개발해야 된다. 물론 임진강유역에는 제가 자주 이제 80년대, 90년대에 드나들었지만 이 임진강 주변에 우리 군 막사들이 있는데 진짜 가보면은 너무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홍수가 지면은 군 막사가 막 떠내려갈 정도로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잘 해놨죠. 2차 국토계획은 82년부터 91년도 이 지역을 이제 특수 지역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이 경기 북부 지역을 비롯한 접경 지역을. 그러나 이제 여기는 휴전선 접경 지역이라는 어떤 특수 지역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국가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의 생활을 향상과 자연 보존을 위해서 경지, 개간, 확대, 주택 개량, 취약 구조 개선, 보건위생시설 확충 이런 기초적인 것을 할 그런 계획을 그때 세웠죠. 3차 국토종합계획부터 이제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을 향한 남북교류 지역의 개발 관리, 그래서 이제 이쪽 접경지역 개발 관리, 남북교통망 확충 정비. 그러니까 남쪽은 너무나도 고속도로와 국도 잘 돼 있는데 북쪽은 그동안에 오히려 과거에는 도로를 잘 내놓으면 북한에서 이제 마치 그 6.25 때 같이 이렇게 탱크로 밀어 내려온다 해가지고 도로를 그렇게 장비를 잘 안 했었어요. 지금은 너무 잘 해놨죠. 교통망 정비를 이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북한 공동협력사업의 추진, 통일 후 대비 대책을 이때부터 이제 강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지역은 정말 낙후된 지역으로 국가에서 정말 힘쓰지 않은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는 거. 오직 국토 방위에만 모든 이 지역이 다 힘을 쏟고 있었죠. 4차 국토계획은 2020년부터 2020년까지. 이때부터는 이제 21세기 통합국토 실현, 남북한의 이제 통일을 해서 21세기에 어떻게 국토를 가꾸어 나아갈까 이런 이제 계획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한 교류협력 거점 및 사업의 적극적 발굴, 남북연계 교통망의 복원 추진, 남북교류협력 추진 강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미래에 우리 한반도에 대한 큰 틀의 계획을 옆에 지금 지도에 세워놨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5차 국토 종합계획. 저는 이제 5차 국토 종합계획은 제가 참여를 못하고 이제 후배들이 이제 했죠. 5차 국토 종합계획은 이제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평화와 번영,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단계적 이행, 남북한 경제협력 지속과 공동사업 추진,
철도, 도로, 복원 및 경의선, 동해선. 아직도 지금 이제 경의선, 동해선 저희가 이제 했지만 다시 또 끊겼죠. 경원선은 지금 잊지도 못하고 있고, 한반도 통합 항공망 구축으로 항공 경쟁력 확보하는 큰 틀에서 이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그런 이제 5차국도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적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은 그래서 2011년부터 적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특별히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이제는 이 성장시키고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지원법을 이제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적경지역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죠. 이때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적경지역 지원 특별법이라는 법정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때 이제 미래에 이제 2030년까지 18조를 투자해서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 하는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그때 이제 세워서 지금까지도 내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발전지구, 평화협력공간조성, 생태관광, 교통인프라, 특히 이제 교통인프라에 이제 많이 성장 동력 육성 이런. 네, 그동안에 이제 어려웠던 이 적경 지역이 국가적인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지원하게 됨으로써 적경 지역은 이제 새롭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태 관광 벨트도 육성을 하고 저탄소 녹색 성장 지역으로 이제 조성하는 것, 그리고 동서남북 간 교통 인프라 구축하는 것. 이게 동서 간의 교통망이 아주 안 좋습니다. 한반도는 이제 남북 간의 교통망은 과거에 역사적으로 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동서간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로 생활권의 협력이 안 되고 경제적인 협력이 안 되는 그런 구조예요. 네, 통일한반도 경기 북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통일시대 경기 북부의 역할은 이제 한반도 신성장 동력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시대에는 이 지역의 경제 재건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 재건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은. 그리고 남북한 산업 고도화 견인차 역할을 그동안에는 이제 아주 이 첨단 일반 산업으로 그리고 이제 오염 산업으로 또 이제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이제는 전체가 다 남북한 산업 고도화를 견인함으로써 첨단 산업으로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것도 될 것이고 남북 및 동서 산업벨트 중심지로 한반도 경제 중심지 또 신성장 동력지대로 이렇게 계획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한반도 중심 관문지대 역시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 지역은 한반도의 그 관문 지역이었죠. 한강하구를 쭉 따라와서 다시 이제 한강하구와 연계한 수도권의 중심 물류 기지가 있을 거고 이제 기지로 역할을 할 거고 대중심 무역지대 그리고 한반도의 동서 남북 간의 하나의 교통의 중추 거점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역사 문화의 중심지대. 신석기, 구석기 시대부터 이 한강 하류 지역은 인류가 이곳에서 이제 거주를 했고 또 이제 삼국 시대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 지역은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적인 유적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 역사 문화 중심지대화로 앞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강화라든지 개성이라든지 그런 곳은 정말 역사적인 유적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또 이쪽으로 보면 구석기 문화까지도 연천 같은데 아주 이런 문화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동질성 회복과 일체성 회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교육의 장으로서 경기북부 지역은 활용할 수 있다. 그다음 평화와 화합의 상징지대. 물론 이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또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의 민족화합과 세계 평화의 공간으로서의
승화를 할 수 있고, 또한 이 지역은 이제 남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군사적인 많은 그 위험지대인데, 이 지역이 이제 평화부장으로서 하나의 평화 교육장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 네, 대륙과 해양의 연결지대죠. 그래서 이제 한강 하구가 열리고 이제 자유스럽게 서해에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은 한강 하구로 이제 무역선이 오고 그런다면은 대륙과 해양의 주요 관문지대로서의 이 지역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통일시대 경제국의 과제. 지금 이제 국토의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 지금은 군사지대, 여러 가지 이제 규제와 통제, 이렇게 해서 국토의 중심지대가 국토의 변방지대로 변해버렸죠. 그래서 통일 이후에는 통일 한반도 중앙지대로 역할 회복이 시급합니다. 그럼으로써 한반도가 국제적으로 국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지역이고, 특히 이제 생태자원 보존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생태관광지로서 국제적으로도 여기에 지금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살리고 또 이제 너무 그 거칠은 어떤 개발을 하지 않고 이렇게 보존하면서 개발함으로써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제 우리는 땅이 좁은데 이 지역이 이제 군사 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방대한 토지 자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토지 자원을 효율적인 이용,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또 지속 가능한 어떤 개발.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보면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각 지방별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미래 통일을 대비해서 이 지역을 한반도에서 어떻게 크게 쓸 것인가, 이런 데 많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큰 틀에서 이렇게 큰 그림을 국토종합계획에서 그려주고 그 안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기반 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 지역은 산업이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이고, 또 이제 젊은이들이 남아서 이 지역에서 꿈을 펼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접경지역 그리고 통일, 경기국 중. 그러나 이제 이 지역에 이제 군부대 의존적 그런 경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또 이제 산업단지 조성과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통해서 이 지역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이게 이제 이 지역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간접 자본의 획기적인 확충. 이 지역만이 정말 우리의 경제 발전의 혜택을 충분히 보지 못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간접 자본 이런 것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정주생활 환경이 매우 연약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획기적이고 충분한 그런 이 확충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네, 새로운 지역 발전 패러다임 모색. 우리가 2차 국토계획을 세울 때 보면은 남쪽 지역은 너무나도 이제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는 언젠가는 참 그 지역이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지역이 발전할 때 낙후 지역인 남쪽 지역은 공기는 맑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 하고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제 이 지역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남과 북이 접경 지역으로 해서 거의 지금 남쪽만 해도 전라북도만한 그런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묶여 있고,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니까 이 소중한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경쟁력 있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첨단 산업으로. 그래서
이제 기본 방향으로서는 통일 한반도 국토 중심지로서 기능 회복을 위한 정책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의 중심지대, 국토 기반의 조성, 남북미 동서간 이제 교통망 연계 강화 이런 거. 그리고 정주 생활 환경 개선과 산업 특성, 특히 이제 정주성을 제고함으로써 이 지역에 남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별 산업의 특화, 생활 여건. 그러니까 이 산업만 발전시킨다고 해서 이 지역에 주민이 남아 있는 건 아닙니다. 교육 문제라든지 의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최첨단적으로 이 지역에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세계 평화 협력의 상징 공간으로서 이 지역을 이제 평화 유지와 조성, 국제 평화 기구를 유치하고 평화 공헌화를 이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까지 이루는 것. 그래서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평화의 상징 지역으로 세계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앞으로 만들 것이다. 통일 한반도에 있어서. 그리고 한반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신성장지대 구축, 경제, 남북한 적경적 경제적 활성화. 그래서 이 지역은 첨단 산업지대, 신산업 발전지대로 육성을 함으로써 한반도에 있어서의 가장 첨단화된 산업들이 하나의 벨트를 이루는 지대를 이루는 그런 지역으로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이라는 그러한 그 기본 방향을 수립을 했습니다. 네, 그러한 가운데 국토자원의 체계적 관리로 보존과 이용을 조한다. 국토관리의 체계적 합리적인 이용, 효율적인 보존과 이용, 보존과 가치 제고 이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새로운 발전 전략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통일 한반도에 있어서 첨단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성장 동력지대로 육성하는가. 그래서 첨단 기술과 이제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신성장 산업으로 이곳에 이제 육성을 하고 특히 이제 국제회의, 전시 등 고부가 가치 복합 기능의 마이스 산업 육성. 지금 고양시 같은 데가 이제 마이스 산업이 발전했죠. 그래서 이제 또 경기 북부 지역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확대하는 것. 또 DMZ를 중심으로 국제 평화회의 및 환경 관련 회의 개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이 지역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육성해야 될 것이다. 네, 남북교류협력 특별지대. 여기에는 이제 통일경제특구를 조성을 해서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저 개성 그리고 북한의 일부까지도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그런 기업들이 이곳에 투자하고 이곳에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이 지역은 남한의 자본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그러한 이제 산업들이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동안 비무장지대 남측 적경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남북한 군사 대치 완충지대 확대 효과다. 그래서 아직 통일이 안 됐을 때도 이 지역에 이제 우리가 산업을 육성해서 국제적인 그러한 산업을 오게 했을 때는 이 또한 하나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네, 평화하브 공간 조성 앞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이 지역에 전 세계가 참여하는 국제 평화기구 유치로 평화협 지금 너무나도 이러한 것이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엄청난 인명피해와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평화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유엔 평화회의장, 유엔 평화연구소 설립 등으로 여기에서 이제 평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유엔 산업 환경 기구, 유엔 기구를 이곳에 이제 경기 북부 지역에 유치하고 또 이제 환경 생태 공동 추진, 환경 대책 기능.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를 지금 대두되고 있고 심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지역은 유엔 기구들이 또 이곳에 많이 와서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네, DMZ를 한반도 대표적 관광 브랜드로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거 하면 DMZ입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그 첨예한 대치 속에서 그곳에서 이제 생태계가 이렇게 또
보존되고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세계 공동 자산으로 이제 이 모든 생태 관광 벨트를 조성해서 활용을 하고 특히 한국전 16개국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물자를 대했던 63개국이 이곳에 이제 특히 16개국은 박물관 같은 것을 건립을 해서 그 나라의 그 문화 역사적인 것을 이곳에 해놨을 때 그들의 그 후손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다음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오파크 이런 것을 지정. 이미 이제 지금 지오파크 같은 경우는 몇 군데는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활성화시키는 것. 그리고 이제 DMZ 이론 및 수변 습지.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습지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진강과 한강이 이렇게 이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존 및 경관 가치를 제고하고 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생태 프로그램 개발. 이 지오파크는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평화 생태공원, 생태평화공원 조성하는 것, 테마공원 조성, 체험관광 프로그램. 이건 우리 역대 정부로부터도 이제 이런 DMZ 평화공원 같은 것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네. 남북 간의 도로뿐만 아니라 동서 간의 도로도 매우 여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남북 간의 이제 철도 도로, 이제 경원선 같은 데는 속히 이제 복원시키면은 수도권과 이제 이 원산 그리고 이게 연결이 됐을 때 환동해권과 환항해권이 연결되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추가령 구조국을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 한반도는 이제 한황해와 한동해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강아래의 국제적 물류 이동 수로로 할 수 있는 그런 또 여건도 조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수도권의 관문 국제교역지로서 이렇게 되고 남북이 평화화합으로 가게 된다면은 자연히 수도권은 하나의 그 이제 국제적인 관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여건을 이제 경기 북부 지역에 국제적 기능을 강화를 해서 조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또 전략적 발전 방안을 마련을 해서 한강하고 공유수역 및 그 주변 지역을 충분히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도권의 관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공동 발전 여건 조성. 아까 나온 경제 특구 같은 게 조성이 된다면은 한반도에서 정말 국제적인 그러한 경제 하나의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결론 및 정책적 제안으로서는 이제 통일 한반도 국토 중심지대 회복과 이제 국토 자원 가치 제고 자원에서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반도 중앙지대 종합 수변 생태공원 여기는 너무나도 이제 한강하구에서부터 임진강에 이르는 수변 생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수변 생태 벨트를 조성을 하고 여기에 이제 이런 종합 수변 생태 공원을 육성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야기 나왔지만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철원까지도 연결시키고 또 북한까지도 연결시키는 이제 통일경제특구 동부가 이 통일경제특구가 조성이 된다면 한반도의 경쟁력, 생산성은 정말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적 첨단 산업 및 기술개발연구소를 이곳에 유치해서 국가적 지원대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네, 통일시대 경북부 지역의 다양한 토지 수요, 또 공급 방안의 체계적 마련으로 이제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자연환경 보전. 네, 아마 수요가 급작히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이 토지를 이제 잘못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미래에는 지금 이제 접경 지역, 경기도와
강원도, 그동 인천 광역시 이런 데가 지금 이제 협력 기구를 설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활용해 나아감으로써 한반도 중심 지대가 다시 복구되고 한반도가 다시 이제 제 기능을 함으로 국토의 변방지대가 다시 이제 국토의 중앙지대로서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한반도의 국토 경쟁력을 높이는 그러한 지대로 이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 이 모든 것이 저는 우리의 참 기도가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이 한반도의 분단의 문제, 처음 분단될 때부터 이제 참 강대국에 의해서 이제 됐지만 지금까지도 우리 주변의 강대국과 여러 국제적인 것이 엉켜서 우리 남북한이 스스로 통일로 갈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심으로 하나하나 주변 여건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매달려야 되겠다고 봅니다. 이 귀중한 시간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